안녕하십니까. 5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인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한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5월 정신과 연결시켜 가면서 5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념사 가운데의 핵심 부분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5월 정신을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5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책임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꼭 피워나가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누구나 보편적 가치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소망이고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앞으로도 자유, 민주,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며 그것을 지켜야 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는 국가 사회적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빚어지는 참극이나 비극적인 상황을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만 해도 순수하고 피 끓는 애국심과 의협심으로 대를 이어 존경과 추앙을 받을 만한 큰 일을 했던 애국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난동과 폭동을 주도하던 특수공작원과 불순 세력, 그 하수인들, 그리고 맹동분자들은 없었겠습니까?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는 그런 때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포상을 하고 모셔야 할 유공자는 제대로 잘 모셔야 하지만은 살인, 방화, 강간, 폭행 등으로 사회 혼란과 국가 전복을 위해 날뛰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악질 불신 분자들까지 유공자와 섞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공자들 가운데에는 광주가 어딘지 한번 가보지도 못했다던 정계 거물이 없나, 그때 나이가 12살, 13살짜리 애들이 없나, 유공자 심사를 할 때마다 유공자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더니 1990년 2224명이었던 5.18 유공자는 2019년 2월 그 곱빼기인 4,415명이나 됐으니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또 뭡니까?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 시험과 취업 가산점 등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유공자 숫자는 늘어가는데 학비와 취업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생긴 불신과 불만이 오래 누적되면은 집단 반감, 지역 반감, 그렇게 응어리지게 돼 있습니다. 넓고 깊게 그리고 멀리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와 후대를 위해 반드시 나서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특히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옳은 소리, 고쳐야 할 소리 대신 듣기 좋고 하기 좋은 소리로 그 지역 사람들의 비위만 맞춰왔지 않았습니까?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부터 차근차근 확실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5.18 왜곡금지법을 본다면 다 펼쳐놓고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자는 뜻보다는 당장 입을 틀어막겠다는 법이라는 오해를 살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독주, 독선과 무능과 실정에 넌덜머리를 내던 국민들이 바라던 정권 교체를 이룬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이제 편가르기와 분열, 불법 비리 독선, 불신과 반지성을 본격적으로 치유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편가르기와 분열을 통합으로 하고 불법 비리 독선을 합법 공정 협조로 바꿔나가되 그 명칭이야 5월 정신이라 하든 광주 정신이라 하든 반문재인 정신이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단단히 각오한 국민 대통합 의지와 법치 공정 정의사회의 구현과 5월 정신의 지향점이 같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 광주 행사를 그것을 함께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려는 의도도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히, 너무 지나치게 떠버린 것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보면 매우 의아스럽다며 우려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각 부처 장관, 국민의힘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진 대부분이 광주에 내려가 행사에 참가하고 일제히 손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그러나 시작하는 이벤트가 얼마나 거창하냐 하고 그럴듯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진짜는 5.18과 관련해 왜곡됐거나 부족했거나 너무 지나쳤다거나 다시 손질해야 할 것들을 철저히 찾아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법령도 가다듬고 5.18을 결과적으로 욕되게 하는 일부 인사들과 양분만 빨아먹는 곁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5월 정신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